안녕하십니까. 늘 행복한 매매를 지향하는 행복주식전도사 확률 달인 명예진입니다. 네,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입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일들 많으셨나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참 우연이 참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빨간 넥타이를 맞춰 입고 오지 않았는데 딱 빨간 넥타이를 맞춰 입고 올 수도 있었고, 종목을 매수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딱 산 날, 그날 뭐 상한가를 가는 날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떠한 사소한 우연이 결국은 큰 기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그 기회를 포착하시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주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뭐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있죠. 왜냐하면은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하다 보면 이거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준비는 무조건 좀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는 거고, 우연도 역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공부하는 습관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늘 또 증시 하락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참여 방법은요. 02377-0269번, 027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써 보내주시고요. 건당 100원의 요금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네, 그럼 증시 하락의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슈와 테마를 들어보는 전망과 테마 시간인데, 제가 먼저 또 이슈를 중심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갈 곳 못 찾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단기 부동자금이 736조 정도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증시가 활기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어느 쪽으로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단기 자금인데요. 2008년에 540조에서 2009년 647조, 2010년에 653조, 2011년에 650조까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2012년에 666조, 2013년에 713조, 이번 6월까지 736조가 나오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이 한 57조 정도 되고, 요금을 예금이 136조 정도 됩니다. 또한 수시 입출금 저축성 예금이 347조 정도, 그 다음에 단기머니 펀드 48조, 양독성 예금 증서가 20조, 그 다음에 CMA가 한 37조, 그 다음에 환모부 채권이 한 9조 정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6개월 미만의 단기, 정기 예금이 한 68조 정도 있고요. 그 외에도 증권사 투자 예탁금이 14조 정도, 지금 증시나 혹은 부동산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단기 자금인데, 전반적으로 하면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부동산이라든가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갖고, 이 자금이 언제쯤 들어올지가 국내 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불어넣는데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경기 부양이 조금 더 확실시 돼야지만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증시 혹은 다시 한번 붉어질 것으로, 상승 쪽으로 붉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의 부동자금이 많은데요. 증시로 들어놓은 자금 역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 주문 계좌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이제 3분기 만에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활동 계좌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상의 매매를 낸 계좌를 뜻하는 건데, 지난 2분기 개인 투자자의 활동 계좌를 좀 파악을 해보게 되면 226만 개로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259만 개를 기록한 후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1분기에 217만 계좌에서 2분기에 226만 계좌로 늘어났다는 걸 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배당 활성화라든가 경기 활성화에 대한 얘기,
내수 부양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런 이슈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박스권을 보이다 보니까 큰 수익도 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동산을 사놓고 뭐 버텼다라 그런 관점에서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시장을 떠났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다시 개인들이 좀 돌아오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좀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의 계좌 수도 역시 나왔는데 1분기에 31,400개에서 32,600개로서 3% 증가했고요. 외국인 계좌 역시 17,800개에서 17,500개로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장에 이런 자금들 역시 활력을 좀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개인 자금, 그다음에 단기 자금으로서 지금 갈 곳을 못 찾고 있는 돈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명현진 전문가님께서 또 테마로 보는 시장 전망 언급해 드리실 텐데 어떤 거죠? 예, 오늘 이제 초반에 옷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의류 관련주를 보자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테마를 갖고 오게 되면 좀 지속적으로 갖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테마는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테마가 어떤 추세를 잡으면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은 그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뭐 매주 뭐 테마로 자주 오지하면서 쫓아가실 필요 없고요. 명확한 기준을 잡고 잡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진국 시장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옷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뭐 면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참 좋은데 그 중국 내 국내 드라마 연예인 인기로요. 또 국내 의류 관심 자체가 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의류 관련주와 그런 부분들에서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많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한세실업 등이 있는데요. 특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IR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기업들이 뭐냐면 외국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하는 기업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배당 정책뿐만 아니라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와 IR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즉 자기 PR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자금이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뭐 외국계 기업을 알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알 때도 많이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투어가 IR을 했는데 그 IR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종목들로서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최근 상승했던 모습이 있고 삼천리자전거도 IR이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로서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 후에 강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F라는 기업이죠. LG패션이라는 기업인데 코스피 관련해가지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NK트렌드 같은 경우도 뭐 옷 관련주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만소는 중국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좀 되어 있는데요. 뭐 GST나 뭐 이런 어떤 그 액세서리 관련 부분들이 좀 두각을 벗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뭐 또 다시 두각을 받으면서 뭐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도 모피 관련주죠. 모피 관련해서 또 중국에서 또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뭐 IR 쪽이 좋은 한세실업이나 뭐 LF, 로만소 같은 경우 좀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 두 전문가가요, 이슈와 테마를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알아봤는데, 저희들의 분석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막힌 종목 속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0269번, 0279번. 문자는 샵 3772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띠링띠링.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손대상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네. 1757님께서 저한테 직접 또 문의를 하셨네요. 화화케미칼이라고 했는데 하나케미칼인 것 같고 20%에 19,400원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꼭 부탁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이슈로 나오는 게 뭐였냐면 중국 폴리실리콘 반독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뭐 OCI 같은 경우는 뭐 수혜주로서 구분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케미칼은 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후에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하나케미칼이 일단은 태양광 쪽으로 지금 비중을 좀 넓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로 인해서 크게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틸렌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LG화학이랑 하나케미칼 역시 뭐 에틸렌 관련 에틸렌에 대한 제품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그 민감도 측면에서는 롯데케미칼을 최선호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화학주 자체가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한 경기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산업 역시 뭐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었는데 이런 기대감이 좀 다시 한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확실하게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EPS를 좀 따져보게 되면 작년에는 58원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36원으로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가로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차트를 통해서 좀 먼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추가 매수 관점이고 19,400원이죠. 그러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샀는데 일단은 돌파를 못하게 되면서 눌렸다라는 경우, 혹은 이전에 사고 물타기를 하는 그런 경우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타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전에 지지로 형성했던 곳을 일단은 현재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요, 한 번 정도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어디까지 밀릴 가능성이 존재를 하냐면요, 일단은 16,000원 초반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일단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16,85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16,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추가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지금 하나케미칼이 떨어지지 않고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7,4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19,350원에서 19,5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때는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더 한번 밀리게 되면 차라리 16,000원에서 반등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6,000원에서 반등을 하지 않고 이탈을 하게 되면 빠져 나오시는 관점으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탈가는 지금 1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올라가게 되면 19,500원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더라도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면서 이탈가에서, 즉 반등 구간에서 반등 나오거나 혹은 추가 매수 타이밍 17,4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는 거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F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화락 여령 시청자예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LF 28,800원 20%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려요. 이렇게 제시해 주셨네요. LF는 제가 방송에서 정말 편안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좀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LG 패션 업체이죠. LG 패션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LG LF라고 이제 추적을 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늘 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목균형표 상에서 후행지표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추세적으로 기준선 26을 지키고 상승 추이를 보고 있는 국면입니다. 뭐 지금 운봉 떨어지는 자리까지 본다라고 하면 31,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코스피 종목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이건 옷 관련 주고 중국 수혜주의 모멘텀을 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모멘텀이 뭐 중국 자금 유입이거나 아니면 명확한 어떤 그 수급의
그 매수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신다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31,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사실은 제가 이제 손절을 잘 안 하는 종목을 드리는 게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정손절 자리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한 26,500원 가량 예, 고가량까지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상황을 보신다고 하더라도요. 단순히 그냥 그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아니라 지금 외국인이 한 달가량 예,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 37억 정도니까 합치면 한 74억 정도 되는 그 큰 물량이죠. 예, 그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31,000원까지 끌고 가셨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일단 좀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고요. 음봉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추세를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그 최대 쇼핑 시즌 외에 두 번째 쇼핑 시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백투더 스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한국 의류를 조금 많이 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현대중공업이요. 현대중공업이요. 매수 단가 어떻게 되시죠? 15만 원에 10%요. 조정 받을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10%면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제가 이걸 단기로 보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중장기로 봤는데.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제가 예상을 하고 보면 될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뭐 조정 받게 돼도 버티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이탈가랑 폭을 좀 확실하게 좀 넓게 잡아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그 LNG 선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조선주에 대한 반등이 있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이슈가 또 있었냐면, 국내 조선사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제 신용등급 하락이 되지는 않았는데, 뭐, 전망을 이제 부정적으로 바꿨다라는 건, 곧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일단은 조선주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올해 그 7월 달에 어떤 거를 좀 해봤냐면은 7월 달에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나 이렇게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1위에서 10위까지 조선주가 4종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개인들만 죽자 사자 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자금이 큰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지만 주식이 상승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개인들만 물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3분기 혹은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뭐 한 시즌이, 한 분기가 더 넘어가야지만 뭐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떤 모습이냐면, 기관과 외국인은 언제부터 팔았냐면요, 작년 10월부터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만큼 뭐 매수가 들어오게 됐던 거는 어떤 의미냐면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도 역시 현대중공업은 개인들은 샀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들은 크게 사지를 못하게 되면서 일단은 그렇게 뭐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뭐 높지는 않다라고는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높지는 않은데 현재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2009년에 저점 부근이었죠. 저점 부근에서 지금 막혀 있는 모습이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14만 1,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이전에 2008년 최저점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가 10만 원대입니다. 따라서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중도 10%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10만 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폭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50% 가까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28만 원에서 29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물량을 10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물량을 다시 한번 늘리는 방향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현대중공업을 말고 다른 종목을 좀 봐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은 말씀을 해드렸던 14만 1,000원 이탈 시 빠져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결정은 시청자님이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입니다. 어떻게 됐든 15만 원을 매수해서 10만 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반등 구간인데 거기까지 버티실 건지 아니면 10만 원대까지 떨어진 다음에 일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 판 후 10만 원대에 다시 매수할 건지를 좀 결정을 하시는 거는 직접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목표가는 중장기로 28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조선주가 살아날 기미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건 10만 원대까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폭이 15만 원에서 10만 원 떨어지게 되면 5만 원인데 이 폭이 50%란 얘기죠. 물론 비중은 많이 안 들고 계시겠지만.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이게 다른 조선주도 마찬가지 비슷한 패턴인가요? 네, 조선주 자체가 지금 크게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시청자님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유 종목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S51이고요. S51이시고 6만 원에 20%인데 요거 지금 네. 손익이 좀 났는데 네. 중기적으로 보면은 끌고 가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S51을 좀 길게 들고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정유 업체가 사실은 뭐 항상 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중재안과 지금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부정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S51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이라크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전쟁 요인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항상 석유값을 올리죠. 예, 그런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살짝 올렸다가 지금 악재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공급량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제 마진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가격이 지금 하락하게 되면서 순이익률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는 국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체재인 부분이 있는데 그 대체재가 뭐냐면 우리가 천연가스나 가스 쪽인 부분인데 대체재인데 가스 자체도 지금 가격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같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우려감으로 3분기 실적까지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부정적인 이야기만 진행을 해드렸으니까 정말 기회는 없는 건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종목들이 실적뿐만 아니라 ELS랑 그다음에 공매도 자체가 조금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자체. 그래서 ELS적인 부분이 떨어지게 되고 공매도가 좀 증가되게 되면은 하락 쪽에다 베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우려감이 종식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잠시 공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가 한 S51 같은 경우 29.43%, 그죠? 하루에 하락 쪽에 베팅하는 부분이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의 감소가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기대감을 가지시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 단기 바닥 구간에 진입은 했습니다. 그죠? 48,000원에서 51,000원 구간이면 차트상으로는 단기적 바닥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어떠한 왜곡 패턴이나 변곡 패턴이라고 하는데 왜곡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하락 추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조금은 시세를 내려가는 차트가 60일선 초록색 선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60일선 추세를 돌파하는 국면이 필요하고 그 단기적으로 20일 추세를 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5만 5천 원까지 일단은 상승 방향을 열어두실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적으로 봤을 때 4만 8천 원짜리를 지키지 못하면 외바닥 자리를 깨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4만 5천 원까지는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6만 원 이상에 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일단은 오래 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상까지 받으시려고 하면 7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7만 원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시간을 두고 보신다라고 하면 정제마진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좋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차트라는 것도 그렇고 시세라는 것도 항상 분위기를 타면서 한 번씩 턴어라운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2선 자리까지를 고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선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국면이기 때문에 62선 가격으로 말씀드리자면 6만 5천 원 가격인데 지금 일단은 하락 쪽 방향을 그리고 있고 5만 8천 원과 6만 5천 원 사이, 4만 8천 원과 6만 5천 원 사이에 밴드 구간에서 움직이게 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예. 5만 원이 깨질 가능성도 몇 프로나 있다고 보세요? 5만 원이 깨진다는 거는 솔직히 주식이라는 게 내일 장 딱 시가에 열렸을 때 외국인 기관 매도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시세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일단은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S-오일 같은 경우 5만 원을 깨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5만 원이 중요한 자리는 아니에요. 4만 8천 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요. 항상 우리가 심리적 가격으로 봤을 때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까지게 되면 대폭락이 나온다. 혹은 대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 자체가 일단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기대감이 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깨질 가능성도 좀 열어도 1,000원밖에 남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한 2% 빠지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항상 늘 그렇게 응원을 해드리는데 일단 깨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좀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지켜보시고 4만 8천 원 자리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릴게요. 예, 마지막, 예. 지금 보면은 네, 기관은 계속 팔고 네, 외국인은 좀 사는 걸로 되고 있는데 네. 기관 분량이 계속 나오면은 더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시간 관계상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의 답변일 것 같은데요. 꼭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을 보시면 이제 한 달 물량으로 보겠습니다. 5억 6천만 원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기간 물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그 한 20억, 200억 정도, 예, 200억 정도 물량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연기금 쪽과 국가 쪽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상대적으로 좀 긴 쪽에 베팅하는 쪽의 기업들, 즉 수급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누군가가 외국인 자체도 이렇게 매도가 꾸준하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도 받아주는 입장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금은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이렇게 이 종목이 간다 이렇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고 나서 더 좋은 종목으로 뭐 증시 하락을 보시면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좀 더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5449님께서 라이온 캠텍 29,500원에 30% 9월 초에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갖고 긴급하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온 캠텍 2분기 실적 괜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라이온 캠텍보다는요, 뭐 캠텍뿐만이 아니라 건자재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 다 잘 나왔죠. 특히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구주로서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샘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실적도 다시 한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매출 역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2분기뿐만이 아니라 차후에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죠. 리모델링보다는 사실은 재건축이나 뭐 이런 신규 건축 이런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 미국이나 유럽 쪽만 보시더라도 50% 이상을 리모델링 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그렇게 리모델링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진다라고 한다면 뭐 가구주라든가 다른 뭐 건자재 업체주들이 상승할 것은 뻔한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이제 이케아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 주가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6.58%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매수는 오늘이나 뭐 며칠 전 그쵸 7월 중순 8월 초, 그 다음에 최근에 매수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잘 하신 거죠. 저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이 시장이 어느 움직임을 보이냐면, 제가 예상하는 거는 지금 기관에 의해서 움직임이 계속 주가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 사실은 신규 상장주가 상장된 다음에 일반적으로 좀 눌려주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준 반면에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 지금 고점과 저점을 계속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9월 초에 자금이 빼야 된다라고 했는데 물리면 안 되잖아요.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가는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29,7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27,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탈가 29,750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결론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한 33,000원에서 35,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9월 초까지잖아요. 9월 초에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물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물리지 않을 29,7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이탈하지 않으면 뭐 9월 필요할 자금 이 필요한 날 때까지 그냥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홀딩하셔도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탈가 하나만 꼭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우리 실생활에서 치아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걱정이 크죠. 특히 좀 연세가 드시거나 나이가 드시게 되면 가장 좀 부실해지는 기관이 어떤 치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먹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해요. 그죠? 항상 배고팠을 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의 기쁨인데 그 바텍은 21,500원에 50%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 매수 목표가 제시한다. 예, 주시 부탁드린다고 좀 주셨는데 지금 바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상반기부터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덴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수급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8월 13일 날 강하게 상승을 줄 때 외국인 매수세가 나오고 나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용호상박이라고 하는 외국인은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고 뭐 이런 국면에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하반기 자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북미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뭐 우리의 어떤 그 의료 관련 기계 기술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라고 보셔도 세계 최강이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제시드릴 땐 기법적으로 보게 되면 윗꼬리 3기법이라고 하죠. 윗꼬리 3기법이라고 하면 오늘 사실은 그 고점에서 한 번 정도 매도 사인이 나왔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들고 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손절 라인은 기준선 26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보시면 기준선 26자리가 잡히는데요. 한 18,000원짜리 그 자리 지지되면 그대로 그냥 지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윗꼬리를 장악하려면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기관 수급이 받쳐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기관 수급 체크하시고 기관 수급이 아직까지 오케이라고 하면 지속 홀딩을 하셔가지고 한 지금 상황에서 한 10%에서 20% 구간 정도 더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단기가 아니라 뭐 3분기 실적까지 볼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구간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4,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항상 그 주식은 대응입니다. 주식은 대응이기 때문에 지금 한 18,000원과 24,000원 사이에서 가두리 패턴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24,000원 정도 오시면은 뭐 차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뭐
보신다고 하더라도 뭐 전환선 구사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맞춰놓는 배열 상태 패턴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단기 눌림으로 회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수익이 나 있으면 좀 크게 나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좀 버티다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드리는 종목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종목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잠시 화면 보시고요. 또 어떤 종목인지 어떤 종목이 또 올라갈 만한 관심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와 손대상 전문가님의 관심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럼 저부터 진한 관심 종목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LF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LG패션. 똑같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미디어는 저번 주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1위 기업, 독과점 기업. 또 이렇게 요즘에 이제 뭐 미칠 듯한 뭐 이런 표현이 많은데 미칠 듯한 수익률이라고 하죠. 예, 그런 부분인데 나스미디어는 제시해드리고 나서 폭발적인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에서 기본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먹잇감이 크냐 작으냐. 항상 우리가 단기적인 실적, 즉 앞으로 뭐 2분기 실적만 좋아진다.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할 텐데 뭐 3분기까지 예상을 하고 나서 실적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좋은 종목을 잡으실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C라는 종목이죠. 예,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베어링 자산의 강력한 매수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어떤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항상 이제 종목을 보면서 종목을 보는 눈까지 드리고 있는데 그 일회성 제품, 즉 한번 제품을 사놓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제품은 더 이상 매출이 안 나오죠. 단기적인 부분에서 끝나게 되는데 매출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경을 사느냐 아니면 렌즈를 사느냐인데 렌즈를 사는 기업을 보셔야 된다. 그 기업이 이제 ISC고 나중에 다른 기업을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제 1위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기대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국내 채소 종료 사업 1위 업체입니다. 농우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그 중국향 종자 매출 증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중국향에서 뭐 문화 배추 쪽 종자 쪽은요, 뭐 1위를 또 달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도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국면인데요. 항상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어렵다, 종목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어떤 외국인 기관의 그 수급을 보면서 약간의 컨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 이틀간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 투신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뭐 기관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이 좀 매도를 나왔다가 다시 지금 매수세로 전환하는 또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항상 제가 그 기사나 혹은 뉴스에만 없는 내용들도 가끔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그 농우바이오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또 투자자분들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진행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중국 매출량은 한 15% 정도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지금 예상치가 그럼 작년도 대비 한 15%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어떤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좀 이따 차트를 보겠다면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차트의 위치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농협 경제 지주가 농어바이오의 어떤
조금 늦게 뜨네요. 예,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말로 드릴게요. 예, 그래서 농우바이오가 이제 농협 경제 지주가 일단은 최대 지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9월 달 넘어서 그때 일단 지금 최대 지주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임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직까지 기존의 농업바 이제 농협 경제 지주로 넘어갔죠. 인수 얘기가 나왔고 그때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또 농협이라는 부분에 또 등을 얻고 또 이제 또 좋은 모습을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국면으로 봤을 때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 차트성으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죠? 일봉상으로 조금 예, 크게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고개를 일목균형표상에 고개를 들었고 내일 일목균형표상에 지지가 나오고 난다면 일단은 지금 그 상승 시그널의 그림은 다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보셔야 될 거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위에 고점이 조금 보입니다. 다시 단기적으로. 그래서 더 욕심을 내셔도 되지만 일단은 수익을 볼 때는 항상 챙기는 거 그죠? 아무리 잘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익 실현이 나오기 전까지 제 수익이 아니고 우리 수익이 아니죠. 예, 27,000원 정도 자리에서 좀 매도 사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기간은 2개월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깊습니다. 손절가는 일단 일목균형표 그 하단까지 내려오는 구간 21,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기업으로 또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손대상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언급해드렸던 종목 먼저 ES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대우증권이 11,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전에 지지 저항이 좀 강한 곳이어갖고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요. 오늘 고점이었던 부분을 돌파를 했을 때 뭐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 14,500원으로서 목표가 상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일진머티리얼즈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점을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한 번 더 뛰어 올라가게 되면은 언급을 해드렸던 12,000원 부근까지 12,5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돌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눌렸다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내일 시초가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매매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뭐 옆으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35,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다시 한번 36,8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언급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아베스틸도 지금까지 뭐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목표가 34,000원까지 언급을 해드렸는데 34,000원 지금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상향 조정하냐면요. 39,5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요. 이탈가 조금 낮춰서 상향 조정을 해드리자면 35,000원 이하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하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우리 명현지 전문가님, 예. 야동 많이 보십니까? 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보기 싫은데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보고 싶지 않을까요? 궁금함 때문에. 그렇죠. 이 수혜주입니다. 플랜티넷을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 마침 9217님께서 플랜티넷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셔갖고 그거에 대한 얘기 또 같이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2010년부터죠. 청소년 유해물 차단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차단법을 뭐 작년부터 시도를 해서 계속적으로 좀 막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통과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수혜 주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됐든 중장기로 가져가든 단기로 가져가든 이 법률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먼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직장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녀
자녀 스마트폰 혹은 자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키즈케어라는 그런 그 서비스가 지금 뭐 계속 플랜틴에서 나오고 있죠. 뭐 자녀가 적은 만큼 이런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안이라든가 혹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호법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수혜주로서 충분히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플랜티넷은 참고로 실적적인 측면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으로서만 좀 따라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올라가다가 어제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후 오늘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외국인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요.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외국인에서 매도하는 건 큰 어려움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는 지금 이전에 저항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6,850원에서 6,700원 사이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탈가는 조금 길게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50원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계속적으로 저점을 좀 높여주면 상황이니까 이런 점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시적으로 조정을 한번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때가 7,400원 수준인데 7,400원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9,300원 수준까지 보고 들어가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빠르면 법 통과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법 통과가 빠르게 된다라는 관점으로서 1개월을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명현진 전문가의 관심 종목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두 전문가의 관심 종목은요. 이데일리 TV 증시화락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증시화락 홈페이지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관심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9월 달에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가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겠죠. 따라서 8월 23일 토요일 2시에서 4시까지요.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106호 세미나실에서 일단은 하반기 시황, 그다음에 중장기 우량주 분석이라는 타이틀로서 공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오셔갖고 같이 또 커피 한잔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명현진 전문가님께서도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예. 얘기해 주시죠. 항상 매주 목요일에 찾아뵙죠. 예, 제목은 이제 수익 400%를 즐겨라. 왜 400%인지를 또 이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1시간 늦어졌습니다. 예,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이데일리온 홈페이지 확률 골드클럽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 주예요. 여름 장마보다 가을 장마가 더 비 많이 내리는데 건강 관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산 관리도 역시 같이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금일 증시화락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이었고요. 행복한 매매를 지향하는 확률 달인 명현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